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장례식장에 앉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옆에는 이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딸 둘이 잔뜩 웅크린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가 애들 친엄마도 아니고 우리 손녀들은 내가 데리고 가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한테 귀한 우리 손녀들을 어떻게 맡기겠니? 마치 무슨 녹음기라도 틀어놓은 것 마냥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제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기에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얘, 너 내 말 안 들리니? 내가 우리 손녀들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넌 그만 가보라고. 사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너랑 우리는 남남이잖니?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툭툭 밀치며 말했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그냥 두세요. 큰딸 윤미가 시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니 너 지금 할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병원 한번 안 오신 분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으세요? 우린 엄마랑 살 거니까 할머니나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시누이들이 우리에게 득달같이 달려왔는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 시누이가 잔뜩 경계하며 우리 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아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주 둘 다 싸가지가 없어. 시어머니가 혀까지 차며 딸들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뭘 더 바래.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장례식 끝나면 우리가 데려가서 가정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겠네. 그러게 말이다. 아주 싹스가 놀았네 노래. 싸가지 없는 것들. 시어머니의 입에서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댁가족들 등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아들이 절이 됐는데 하는 짓거리가 아주 눈뜨고 봐줄 수가 없구만. 뭐야? 당신 누구야? 큰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뒤를 돌았는데요. 어머, 벌써 내 목소리를 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벌써 저를 잊으시면 섭섭하죠. 여자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다 못해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니, 넌 그 싹통 바가지 아니야? 여자를 보며 놀라긴 놀랐던지 큰 시누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제야 기억이 나는가 봅니다. 제가 잠깐 뒤에서 들어보니 형님 성격도 여전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려서 사람 내쫓는 그 버릇까지 말이에요. 방금 들어온 여자가 큰 시누이를 마음껏 비웃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길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전처이자 우리 딸들을 낳은 생모인데 그래도 전 남편 가는 길에 인사나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전 남편이 세상 떠나서 우리 딸들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생모인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우리 딸들의 생모라고 말하던 여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선 키도 많이 큰 편이었고 누가 봐도 예쁘다 할 정도로 눈에 띄는 그런 얼굴형이었으니까요. 썩 나가지 못해? 재수없게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시어머니가 남편의 전처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이 손 놓으시죠? 전 남편 장례식장에 오는 것도 무슨 문제가 되나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생모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전처의 말에 시댁가족들이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아마도 다들 딸들의 생모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 해보였어요. 생모가 남편의 영정사진 밑에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올려놓고 잠시 머리를 숙이는 듯 했는데요. 윤비 윤정이가 아주 잘 컸네. 생모가 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 딸들은 생모를 보며 더욱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요. 엄마. 작은 딸이 두려운 듯 제게 매달렸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제가 급히 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들은 앞으로도 제가 키울 겁니다. 생모를 보며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거야 당신이 하는 거 봐서 결정할 문제고, 근데 이런 나약한 사람한테 우리 딸들을 어떻게 맡겨? 내가 볼 땐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은데? 생모가 저를 노려보다시피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딸들을 양쪽 팔로 끌어안으며 제가 생모를 노려봤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생모가 한참 동안을 바라보다가는 뒤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야! 문상 끝났으면 그만 가야지. 거기 앉길 왜 앉아? 넌 참 양심도 없다. 시어머니가 생모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쳤어요. 가던 말던 제 마음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저 지금 진짜 배고파서 밥 먹어야 하거든요? 뭐? 밥을 먹어? 이런 싹퉁바가지를 봤나? 넌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아무튼 넌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어디서 이런 재수 온 붙은 걸 데리고 와서는. 시어머니란 사람도 참 대단했는데요. 주변에 누가 있던 말던,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조차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 진짜 밥 좀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딸들의 생모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꼴통 같은 게 또 시작이구나. 생모의 행동에 얼굴이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진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하지만 생모의 기가 워낙 셌던지라 시댁 가족들조차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서 노려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뭐하는 짓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딸들은 엄마, 우린 엄마랑 살 거야. 난 저 아줌마 절대 안 따라갈 거야. 라며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이 그립고 원망스러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어요. 우리 남편과 저는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결혼을 하고 2년쯤 살다가 남편의 주사로 인해 집을 나오다시피 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 길을 찾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식당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음식 만드는 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는 가게라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가게를 오픈할 때 친정엄마가 빌려주신 돈도 금방 다 갚을 수 있었고 어디다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반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딸 둘을 홀로 키우고 있다던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반찬을 사러 왔거든요. 우리 딸들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데 사장님이 만든 반찬은 참 맛있게 먹네요. 덕분에 제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혼자 딸을 둘이나 키우시기 힘드실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남편을 안쓰러운 듯 바라봤어요. 어쩌겠습니까? 집사람이 저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가버린걸요. 아니, 사장님 같은 분이 어딨다고 그러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얻고 다녔겠구만. 제 전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셨거든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당황한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거짐 막장 드라마를 찍고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전처랑 우리 큰누나랑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전처가 우리 어머니 얼굴에 김치까지 집어던지고 그날 바로 집을 나갔거든요. 거기다 장모님까지 본가에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었죠. 전처가 집을 나가기 전에 진작 본가 사람들하고 연을 끊고 살았어야 했는데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전처의 성격이 아주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시댁 가족들이 하도 못살게 구니까 뒤집어 엎고 나갔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사실 전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만 했었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나서 조그만 회사에 취업해서 저랑 결혼 전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가 가족들이 그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결국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요.
본가 가족들과 처가 가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으니까요. 저도 힘들었겠죠.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남편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거기다 가끔 딸들을 데리고 우리 가게에 오곤 했었는데 딸들도 저를 참 잘 따랐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갔고 어느 순간 재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많이 망설였는데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댁 가족들이 거의 막장급 사람들이라며 혹시나 제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견디다 결국 못 참고 나갔는데 혹시나 당신한테도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럼 당신이 우리 딸들하고 날 지켜주면 되겠네. 제가 남편을 위로해줬고 얼마 뒤 우리는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댁 가족들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했어요. 수시로 들이닥쳐서 온 집안을 쑤시고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 때나 돈을 요구해왔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쎄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너는 아주 편하게 사는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남편이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그 뒤 그러한 일이 몇 번 더 있긴 했지만 남편은 어김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자 시댁 가족들도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가족을 신고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더한 짓도 할 사람들이야. 나라고 이러고 싶겠어?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 놀라서 붙던 제게 남편은 정색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시댁 가족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상상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부터 시댁 가족들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은 채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이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댁 가족들이 득달같이 쫓아왔어요. 어차피 넌 우리 손녀들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니? 조용히 짐 싸서 나가거라. 앞으로 손녀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랑 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딸들을 두고 어딜 갑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까놓고 네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너한테 모성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들어보니 우리 아들 보험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거기다 남기고 한 재산도 아주 많잖니? 시어머니가 작정을 한 듯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남편이 꽤 괜찮은 회사를 다녔었고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했던지라 돈을 많이 모으긴 했었거든요. 시댁 가족들은 그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암튼 제가 우리 딸들 엄마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물러날 것 같냐? 그냥 좋게 얘기할 때 나가. 네가 그냥 좋게 나가준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좀 떼어줄까 하니까.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자체가 크나큰 충격이었는데 시댁 가족들까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 제가 넋이 나갈 수밖에요. 거기다 우리 딸들은 제가 떠나기라도 할까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 일쑤였고 한마디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딸들의 생모까지 나타나서 그러고 있었으니 제 심정이 어땠을지 다들 짐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건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냥 난장판이었는데요. 딸들 생모와 시댁 가족들이 으르렁거리며 시시때때로 싸웠거든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의 발인까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은 학교에 갔었기에 제가 힘겨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딸들의 생모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딸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사실 바로 전날에도 시댁 가족들이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었기에 저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 막무가내로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생모가 답답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쪽이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그쪽이 우리 딸들을 다 데려가시겠다. 왜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얼마면 되는데요? 얼마면 우리 딸들하고 저랑 그냥 둘 거냐고요?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생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죽이에요. 들어보니 호박죽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사왔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 앞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쪽이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거머리처럼 달라들어서 더 힘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해요. 생모가 제게 숟가락까지 쥐어주며 호박죽을 먹으라고 했어요. 됐다니까! 됐으니까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당신도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이가 남겨준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둬요!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던져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던 생모가 제게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준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남편 보험금이잖아요. 그 돈을 주긴 왜 줍니까? 그러면 당신 딸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사랑만 있으면 딸들이 그냥 크는 줄 알아요? 당신 딸들은 당신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엄마잖아요. 그 순간 생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모의 말에 제가 어리둥절한 채 생모를 바라봤어요. 잘 들어요. 그 거머리들은 웬만해선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갈 때까지 꿈쩍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 딸들을 데려가긴 왜 데려갑니까? 엄마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생모가 뒤를 돌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겁니까? 당신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뒤로 우리 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그래야 저도 안심하고 안 찾아오죠. 저라고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 두고 나간 나쁜 엄마인데 딸들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은 엄마잖아요. 독하디 독하게만 보였던 생모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생모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잘 들어요. 저는 당신 돈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 딸들을 데려갈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지금 하는 일만 다 해결되면 조용히 떠나갈 겁니다. 당신은 윤미, 윤정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해지란 말입니다. 그 인간들한테 절대 한 푼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모가 잔뜩 힘까지 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 인간들이 이 집에 와서 계속 난장판을 피웠었죠? 네, 그렇죠 뭐. 거의 맨날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휴대폰으로 전화도 계속 왔었죠? 네, 전화야 뭐 수시로 해대니까요. 제가 풀이 잔뜩 죽은 채 대답했어요. 휴대폰 잠깐만 줘봐요. 생모가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여기 봐요. 그동안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이 휴대폰 통화하고 나면 자동 녹음되게 되어 있어요. 생모가 제게 녹음되어 있는 통화 내역을 보여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딸들이 올까봐 마음이 급해서요. 딸들이 날 보면 더 불안해하잖아요. 생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휴대폰에 그동안 통화 내역이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협박한 모든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녹음된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증거자료요? 제가 놀란 채 생모를 바라봤어요. 윤미, 윤정이 엄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랑만으로 딸들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도와주러 온 거고요. 사실 애들 아빠가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남편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암에 걸렸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 저를 붙잡고 운 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딸들이랑 그쪽이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때 생모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가족들을 좀 도와달라고요. 애들 엄마 좋은 사람이라 아마도 애들을 끝까지 돌봐줄 거다. 그러면서 제게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가족들을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아마도 몇 달 전에 당신 남편이 휴대폰을 새로 사줬을 거예요. 휴대폰 사주면서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게 설정해 놓는다고 했거든요. 당신 남편은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죠? 제가 놀란 채 입을 딱 벌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 여린 사람이라 녹음되고 있다고 말하면 다 티가 날 게 뻔하다고 했어요. 거기다 윤미, 윤정이 엄마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 인간들이 와서 난리를 피우면 애들 때문에라도 그냥 돈을 주고 끝내고 말 거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생모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미, 윤정이 엄마한테 꼭 전해달래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요. 딸들 대학 가고 나면 남는 돈으로 남은 여생 잘 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평생 잘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생모의 말을 들으며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딸들 지켜야죠.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 당신 딸들 지켜야 하잖아요. 생모는 말하는 내내 윤미, 윤정이 엄마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충분히 오해했을 겁니다. 애들 아빠 떠나자마자 전처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당연한 거죠. 거기다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난리까지 피웠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모가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우리 딸들을 데려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사실 시댁에서 계속 우리 딸들을 데려간다고 하면 돈 다 주고 우리 딸들만은 지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선 집안 거실에 CCTV를 설치하세요.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해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말을 하는 내내 생모는 그저 담담해 보였는데요. 네? CCTV를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연하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아마도 그 인간들이 계속 쫓아와서 난리칠 테니까 그것도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죠. 생모가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아마도 그 전에 이미 당할 대로 많이 당했었기에 단단히 각오를 한 듯 했습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CCTV 설치하고 그 인간들이 와서 난리치면 그냥 내버려 둬요. 증거 자료가 웬만큼 모아지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윤미, 윤정이 학교 가고 나면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저도 그때 시간 맞춰서 올 테니까 아주 단판을 지읍시다.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CCTV 이야기나 전화 녹음 이야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인간들하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까 밥도 단단히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해요. 아마도 매일같이 와서 난리를 칠 거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날 찾아왔을 때 애들 엄마가 호박죽 좋아한다고 자기 떠나고 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거라고 나한테 호박죽까지 부탁했거든요. 생모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생모의 뒷모습을 멍이 바라보다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 생모 말은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허겁지겁 호박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걱정돼서 남편이 눈이나 제대로 감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그러한 것을 전혀 몰랐기에 CCTV를 설치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 전화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는데요. 알았다. 드디어 네가 결정을 한 모양이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너 혼자 그 많은 재산을 꿀꺽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근데 말이야, 윤미, 은정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혹시 우리한테 돈 좀 준다고 걔들 데려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둘 다 너를 참 잘 따르더구나. 사실 우리랑 있는 것보다 너랑 있는 게 걔들한테도 좋긴 할 거야.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하네요. 그때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저만 나가라고요. 손녀들 잘 키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그냥 돈만 다 가져가겠다, 뭐 그런 건가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언제는 딸들 없이는 절대 못 산다며. 왜? 돈 없이 키우려니까 안 될 것 같니? 이제 보니 아주 속이 시꺼먼 게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 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우리 아들 돈이야. 내가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 그냥 딱 봐도 내가 다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아들하고 너 사이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남긴 돈은 다 가져갈 거고 손녀들은 모르겠으니 저보고 키워라, 그 말인 거네요. 근데 저 그이랑 혼인신고해서 법적으로 저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건 아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 데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손까지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다 필요 없고 내일 나한테 다 넘길 생각이나 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네 딸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개망신 한번 줘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긴.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니, 네가 여긴 왜 있는 거냐? 왜? 혹시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시어머니가 생모를 보자마자 쏘아붙였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그 보험금이 얼만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이래봐도 제가 애들 친엄마잖아요? 생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유, 꼴 보기 싫어. 저 화상 좀 치워봐라. 시어머니가 시누이들한테 소리쳤어요. 야, 너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가만 안 된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나도 절대 못 나가지. 니들 같으면 그냥 나가겠어? 뭐? 니들?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말을 막 하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딴 소리라고 자빠졌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이나 꺼지시지. 생모의 말에 큰 시누이가 순식간에 생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난장판이 됐는데요. 시누이들이 달려들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지고 난리를 쳤지만 생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생모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잠깐만, 근데 너 왜 가만히 있어? 순간 큰 시누이가 생모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생모가 허리에 손을 얹으며 겨우겨우 방바닥을 짚고 일어났어요. 나? 나까지 그러면 쌍방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당신들은 여전히 머리가 참 나쁘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왜? 내가 그때처럼 장할 줄 알았어? 당신들 지금 내 몰골 보이지? 이 정도면 몇 주 진단 나올 것 같아? 난 오늘 가서 진단서 뗄 거고 당신들 싹 다 고소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큰 시누이가 가소롭다는 듯이 생모를 바라봤어요. 증거? 당연히 있지. 저기에 CCTV 다 있거든. 말을 하던 생모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신들 경찰서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젠 경찰이 얼굴도 다 알아보겠네. 앞으로 자주 봐야 할 텐데 그냥 이번 참에 경찰이랑 친하게 지내봐. 뭐야, 저거 진짜 CCTV 맞는 거야? 시댁 가족들이 혼비백산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보자고. 아, 내 턱 돌아간 것 같아. 이거 어쩔 거야? 턱이 안 다물어지네. 허리를 펴지도 못하겠고. 세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모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변호사 알아봐놨으니까 앞으로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마도 다시는 얼씬도 못할 테니까 난 절대 합의 안 해줄 거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윤미, 윤정이 엄마,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나보다 훨씬 잘 키웠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제가 데리고 가고 싶지만 유미, 윤정이는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생모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애들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제가 무슨 낯으로 애들을 만나요. 그냥 애들 다 커서 혹시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나 만나볼게요. 그때까지 나도 딸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열심히 살 테니까 윤미, 윤정이 좀 잘 부탁합니다. 예전에 말이죠. 딸들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냈어야 했는데 딸들한테 저는 참 못된 엄마라는 생각만 드네요. 생모는 그 말만을 남긴 채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생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댁 가족들은 혼비백산했는데요. 증거가 차고 넘쳤고 생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일 심하게 했던 큰 시누이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갈 협박에 그 당시 2인 이상이 생모 한 명에게 달려들어 위력을 행사한 특수한 뭐라고 했는데요. 합의를 해줘야만 형량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댁 가족들이 생모에게 울며 불며 합의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모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딸들 생모도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았겠죠. 딸들을 두고 나갈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데 말 다 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죽음 앞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딸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부도 꽤 잘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생모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하지만 꼭 배 아파서 낳아야만 내 자식인가요? 내 품에서 애지중지 키운 내 딸들인걸요. 제 딸들이 제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딸들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받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도 저는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행복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